예전 방송도 많이 있지만 자, 새로 시작한 이게 벌써 22강. 자,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마지막 날. 또 금요일.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미국도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더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뭐 선물시장 말할 것도 없이 아마 모두가 뭐 어떤 종목에 좀 차별화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힘든 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에서 강의하는 내용들 잘만 하시면 장의 흐름에 상관없이 전략만 잘 세우면 언제든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제22강. 오늘 큰 제목은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자. 이 말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자. 이제 그러면서 뭐 최근에 좀 가볍게 예전에 전 방송에서 선물 옵션 이야기라는 좀 선물의 유래, 옵션의 유래, 옵션의 탄생, 선물의 탄생에 대해서 좀 가볍게 방송했습니다. 오늘 또 복리, 이자율 계산에서 복리의 마법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정말 어쩌면 지긋지긋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옵션 매도입니다.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한번 오늘 요 복리의 마법 또 예상 수익률 투자 한번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자, 오늘 방송 자료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자, 복리의 마법, 풋옵션 매도, 또 콜옵션 매도 오늘 방송 자료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화면에서 만나보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표는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다음 중 기간 대비 예상 수익률 예상 가능한 투자는 여기서 이제 덧붙인 게 기간 대비입니다. 기간을 정해 주고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투자가 있는가? 우리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연이율 몇 프로 은행 뭐 예금 같은 경우, 적금 예금 같은 경우 정해 있으니까 그 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약간 뭐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간 대비. 왜? 부동산 임대업 하신 분들은 기간 뭐 한 달 월세 받잖아요. 년으로 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도 가능한데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이 아니니까 요 주식 선물 옵션을 가지고 기간 대비 예상 수익률 예상 가능한 투자는 자,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기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빠르게 하지 않고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에서 자,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매수했습니다. 언제 오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달? 두 달? 당장 내일 상한가 칠 수도 있고 당장 내일 하한가 칠 수도 있고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언제 오를지 언제 하락할지 모르고. 자, 옵션 코스피 옵션 있고 이제 해외 옵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은 분리해요.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를 분리합니다. 옵션 매수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상 수익률, 기간 대비 수익률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앞으로 나와 같이 공부할 요 투자 수단, 옵션 매도에서는 기간 정해놓고 기간 대비 수익률을 100%는 아닙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옵션 매도. 저는 옵션 매도 전도사입니다. 전파자, 개척자. 자, 투자의 세계에서 지금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현실적인 수익률, 현실적인. 자,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연 수익률이 얼마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연 수익률.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현실적인 수익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연 10%면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실은 이것도 훌륭해요. 자, 이자, 은행 이자 얼마 정도 되죠? 세금 떼고 하면 한 3%? 2%? 지금 금리가 좀 높아졌으니까. 대출 금리는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금 금리는 낮을 겁니다. 연 10%면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연 20%, 어떤 분들은 연 30%, 40%, 50%, 100%도 요구한 분도 계시고 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주식하는데 선물 옵션 하는데 100%, 20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흔히 개미라고 표현하잖아요. 일반 개미들이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주위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 부동산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매매할 의사가 있을 거예요. 10년 후에 몇 배? 2배. 1억짜리가 2억이 된다 그러면, 자, 우리 투자해서 연 10%, 10년이면 단리로 있어요. 단리로. 복리 아직 개념 않고요. 단리로 10%, 10년이면 가능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오늘 주제가 복리입니다. 자, 여기서 제 예전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옵션 매도에서 현실적인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겠느냐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여러 번 언급한 경우 있는데, 저는 보통 한 이 정도 선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리스크 감당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 정도 선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수익률 연 10%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볍게 복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 복리가 아니라 매달 복리. 엄청난 차이입니다. 연 복리와 매월 복리는, 자, 시드가 1억이라고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세후로 계산할게요. 세후로. 세금 다 떼고 순이익으로. 자, 월 1% 복리입니다. 매달. 1년 지나니까 1200 정도 되죠. 2년 2690만 원, 약 2700만 원. 3년 36개월 4300만 원. 4년 48개월 6100만 원. 5년 60개월입니다.
1%입니다. 1%. 복리입니다. 1,800. 1억 1,800. 8,100. 1억 8,100. 8,100만 원 번 겁니다. 자, 10년 보겠습니다. 10년. 3억 3천입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거. 단위로 했을 때 연 10%면 10년이면 2억이잖아요. 근데 매월 복리로 했을 때 1%만 해도 3억 3천이 된다는 겁니다. 결코 작은 수치 아니라는 거. 20년 해볼까요? 10억이에요. 10억. 30년 35억. 거의 36억입니다. 먼저 하나 팁을 주자면 복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월 2%를 생각했으면 자, 시드 곱하기 1억이면 1억 곱하기 1.02, 2%면 1.02. 그 다음에 요 계산기 보면 요 표시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개월 수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 복리 한번 보겠습니다. 2%. 상상만 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매월 연복리가 아니라 매월 복리입니다. 시드가 1억. 2% 하니까 1년 후에 2,600만 원. 2년 지나니까 6천만 원 플러스입니다. 3년 2억이니까 거의 1억 플러스죠. 4년 1억이 2억 5,800입니다. 즉 1억 5,800이 보는 거예요. 5년 1억이 3억 2,800. 자, 10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10억입니다. 10억. 2%만 잡아도 월 복리 2% 잡아도 10년이면 1억이 얼마 된다? 10억이 됩니다. 20년 110억입니다. 110억. 110억. 30년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240억인가요? 엄청나죠? 10년만 해도 자, 월 2% 복리 10년만 해도 1억이 10억 된다는 거. 3%만 볼까요? 제가 2%와 3%는 우리 옵션 매도에서 제가 하는 투자 방식에서 좀 잘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2%, 3%는 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3% 1년 후에 1억 4천 1억이 1억 4,200이 되고 2년 후에 2배가 됩니다. 2억이 됩니다. 3년 후에 2억 8,900. 4년 후에 4억 1,300. 5년 후에 5억 8,900. 10년 후에 1억이 얼마 되느냐? 34억입니다. 34억.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억이 34억 된다고요. 10년 후에. 월 3% 복리만 해도. 20년이면 120억. 30년이면 4,100. 이것은 좀 너무 크죠?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20년까지만 해도 120억. 그런데 좀 매매를 잘했습니다. 4%. 월 복리 4%. 1억이 10년 후에 얼마 되느냐? 110억이 됩니다. 110억. 10년 후에. 5%. 1억이 얼마? 10년 후에 340억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전해 볼 가치 있는 투자. 자, 내 자산의 터닝 포인트.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을 말할 때 돈을 얼마 불렸니라고 말할 때 1억, 10억, 100억 이런 영단위로 많이 비교를 하죠. 1억이 10억이 되는 기간, 월 2% 복리하면 9년, 약 10년 걸립니다. 1억이 10억 되는데 월 2% 복리 10년 걸려요. 9년 9개월. 월 3% 복리 했을 때 1억이 얼마 걸리냐? 6년 6개월 걸립니다. 1억이 10억 되는 기간입니다. 월 4% 복리하니까 얼마 걸리냐? 4년 11개월, 약 5년 걸립니다. 5년. 1억이 10억 되는데 4% 복리하면 5년. 한번 도전할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게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머니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하에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 세워가지고. 자, 투자의 세계에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영역이 있을까? 말은 쉽죠. 매달 복리. 말은 쉬워요. 그런데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영역이 있냐고, 투자 영역이 있냐고. 매달 복리 개념이 가능한 투자가 있을까요? 왜 매달 복리냐면 오늘 지금껏 제가 하는 옵션 매도는 여러 번 혹시 이제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옵션 매수자에게 처음부터 돈을 받습니다. 돈을 주고 게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게임을 시작해요. 내 계좌에 그 돈이 들어와 있어. 비록 이제 실제 수익이냐 이득이냐는 나중에 반영이 되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 지나면, 두 달 지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공한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 개념이 가능해요. 매달 복리 개념이 가능한 투자가 있을까? 바로 옵션 매도 세계입니다. 옵션 매도 세계. 그런데 왜 옵션 매도에서 자주 실패하는 거? 옵션 매도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실패하는가? 2%, 3% 무난하다고 하면서 왜 실패하는가? 옵션 매도 세계에서 실패의 주 원인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 greed.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이 욕심 때문에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월 2, 3% 목표로 꾸준히 잘해요. 세상에 이런 투자가 있구나. 그런데 계속 월 2, 3% 달성을 해. 시간이 흐르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이번에 4% 해볼까? 5% 해볼까? 그러다가 성공하네. 월 10%? 월 20%도 가능하겠네? 월 10%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또 뭐 이번에는 월 20% 해볼까? 도전합니다. 그런데 월 10%, 20% 들어가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월 2, 3%는 리스크가 좀 작습니다만 왜? 빨리 손절하고 또 재진입하면 되니까. 근데 월 10%, 20% 진입하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성공하면 큰 수익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복구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2, 3% 잘하다가 서서히 욕심이라는 마귀가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월 20%, 10%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차라리 성공 처음 안 한 게 더 근데 성공을 해요. 10% 도전했다가 그러면 또 그 다음에도 10%, 20% 도전한다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옵션 매도 세계에서 성공 비결은 뭐냐? 욕심을 줄여라. 단언컨대 욕심만 줄이면 여러분들 복리의 마법으로 10년 안에 원하는 목표 달성합니다. 욕심만 줄이면. 옵션 매도에서 성공 비결. 자, 욕심 줄이면서 동시에 월 2%, 3%에 만족할 줄 알자. 혹시 더 보수익이다. 월 1%. 월 1%. 월 1%도 결코 복리하면 작은 거 아닙니다. 월 1%, 2%, 3%에 만족할 줄 알면 여러분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복리의 마법으로 부자 반열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투자하시려면 10년, 20년, 30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자, 또 이제 원론적인 얘기 들어가서 왜 이렇게 좋은 옵션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적은가? 꾸준하게 월 2, 3% 낼 수 있다는데 개인들은 잘 모릅니다. 옵션 하면 일단 선물 옵션 하면 너무 위험하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뭐 언론에서든 또 증권사 객장에서든 직원한테든 선물하지 마세요. 옵션 하지 마세요. 특히 옵션 하더라도 옵션 매수만 하세요라는 말 들었을 겁니다. 옵션 매도를 하지 마세요. 위험성만 부각합니다. 위험성이 뭐냐? 옵션 매도는 손실이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이득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개인들은 주로 뭐 하느냐? 옵션 매수 위주로 합니다. 옵션 매수 위주로. 이게 지금 아이러니합니다. 옵션 매도가 도움이 되는데 옵션 매도는 정작 개인들은 못하고 주로 뭐 한다? 개인들은 옵션 매수합니다. 옵션 매수는 반대입니다. 이득은 무한정입니다. 1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00만 원 될 수 있고 1000만 원 될 수 있고 1억 될 수 있어요. 손실은 요 10만 원에 한정돼요. 최대 손실은. 그러니까 개인들은 주로 옵션 매수합니다. 그러면 누가 옵션 매도합니까? 그렇다면 옵션 매도는 누가 하는가? 주로 기관과 우리 국내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외인들 그러죠. 외인들.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기관과 외국인 특징. 자금이 풍부합니다. 흔히 이제 증권가에서 속된 말로 자금으로 돈으로 누릅니다. 그냥 질 수가 없어요. 이들은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들이 또 하나 옵션 매도 누가 하는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는데, 자, 개인들이 옵션 매도를 하면 시장에 참여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파이는 똑같은데 처음에 양대 산맥 기관 외인 있었습니다. 이 옵션 매도 시장에서 다 이들이 나눠 가졌는데 개인이 파고들어 이게. 그러면 이 기관과 외인이 파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개인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흔들기다. 우리 파생 시장에서 크게 흔든다 그러잖아요. 외인들이 기관들이. 개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옵션 매도 전문가 얘기 듣고 시작해봤어. 그런데 하자마자 막 털려. 그래서 개인들은 옵션 매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략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손실 보면 누군가는 이득이에요. 이게 선물과 옵션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다 윈윈할 수 있어요. 근데 선물 옵션 시장은 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실은 공부를 하시고 옵션 매도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매월 복리의 마법 달성할 수 있는 법. 개인들도 우리 개인들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처럼 옵션 매도 플레이 하자. 옵션 매수 플레이 하지 말고 기왕 옵션을 할 거면 옵션 매도 플레이 하자. 그러면서 욕심 줄이면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자. 무작정 하지 말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외인들이, 기관들이 내 포지션을 다 뻔히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보고 있다고 알고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매매 방법에 있어서 이제 간만에 쉬는 시간. 다음 페이지 계속 지금 4번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매 방법에 있어서 주식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점. 결국은 옵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선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식은 단방향 구조, 매수만 가능합니다. 증산은 매도입니다. 올라야만 수익입니다. 선물은 양방향 구조. 주식은 상승해야만 수익이 발생합니다. 선물은 상승과 하락 모두 베팅 가능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식 선물 옵션 수익 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왜 이 자료를 계속 방송하느냐? 우리 핵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식은 상승 시에만 수익 가능합니다. 즉 단방향 구조라 그래요. 선물은 상승과 하락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양방향 구조입니다. 근데 옵션은 보다시피 네 가지가 있죠. 주식은 한 가지, 선물은 두 가지, 옵션은 네 가지. 상승 시에도 수익 가능합니다. 콜옵션 매수. 하락 시에도 수익 가능합니다. 풋옵션 매수. 그런데 상승 시에도 수익 가능한 게 풋옵션 매도가 있네. 하락 시에도 수익 가능한 게 또 하나 콜옵션 매도가 있네. 근데 하나 더 상승하더라도 상승이 제한될 경우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방법.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는 두 가지. 자, 콜옵션 매도는 요 양쪽에 쓰입니다. 그다음에 하락하더라도 하락이 제한될 경우에 쓰는 전략. 풋옵션 매도. 이렇게 옵션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옵션 매도는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매도는 어려운가? 아닙니다. 제 강의, 기존 강의도 들으시고 또 지금 저와 함께 하시면 옵션 매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어렵다. 옵션 매도, 옵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계속 자,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 들어갑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면서 복리의 마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옵션 매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했죠. 쉽습니다.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평선 매매예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딱 HTS 창을 띄우면 모바일 창을 띄워도 가장 쉽게 보는 게 뭡니까? 5이평선, 22평선, 62평선, 이평선입니다. 가장 기본 이평선이에요. 자, 이평선 매매 아마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데드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든 크로스 5이평선이 22평선 위로 뚫으면 자, 이게 22평선. 5이평선이 위에서 아래로 자 뚫을 때 이제 골든 크로스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5이평선, 22평선 위로 뚫을 때 이럴 때 뭐 하느냐? 자 용어 좀 정리하십시오. 풋옵션 매도입니다. 일부러 오늘 이제 순서가 풋옵션 매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콜옵션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풋옵션 하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풋옵션이 뭐고 콜옵션이 뭐고 그런 개념 설명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매매 방법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 수익률까지 생각하면서 데드 크로스 발생했습니다. 데드 크로스는 어떤 경우입니까? 5이평선이 22평선 아래로 뚫으면 자 22평선이 가고 있는데 하락하는데 5이평선 위에서 25 위에서 아래로 22평선을 하회합니다. 뚫습니다. 그러면
데드 크로스, 아마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전략이 콜옵션 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혹시 기억 안 나신 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콜옵션, 풋옵션 매도는 어쩔 때 사용한다? 지금 골든 크로스는 주식이든 선물이든 상승할 때 예상하죠. 풋옵션 매도는 우리 기초자산이라 그럽니다. 기초자산이 상승을 예상할 때 하는 겁니다. 콜옵션 매도는 데드 크로스는 어쩔 때 발생하죠? 지금 하락의 기운이 클 때, 주식이든 선물이든 즉 기초자산이, 옵션의 기초자산이 하락을 할 때 데드 크로스 발생합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는 어쩔 때 사용한다? 기초자산이 하락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콜하면 무조건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예상, 오늘 핵심이 요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시작하자.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죠. 기간 대비 수익률.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져야 돼. 한 달, 혹은 두 달, 세 달 이렇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증거금, 일종의 뭐라 했습니까? 담보금. 이게 이제 항상 쌍으로 옵션 가격하고 쌍으로 붙어 다닙니다. 자, 옵션 가격 있고 증거금 있어야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기간, 한 달에 몇 프로, 세 달에 몇 프로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보충할 것은 완벽한 예상 수익률 아닙니다. 진입 당시에 대략적인 예상 수익률입니다. 이 예상 수익률은 날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거금도 바뀌고 옵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진입할 때 계략적인 또 혹은 대략적인 예상 수익률을 알아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풋옵션 매도. 오늘 이제 예전 방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콜옵션 매도부터 방송했는데 오늘 거꾸로 풋옵션 매도부터. 풋옵션 매도 진입 조건입니다. 기초자산이 뭐한다? 상승을 예상하는 겁니다. 기초자산이 또 하나, 기초자산이 상승할 것을 예상했으나 반대로 하락해버려. 그런데 하락하더라도 절대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풋옵션 매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겁니다. 첫 번째, 기초자산이 상승을 예상할 때. 자, 만기가 풋옵션 매도 행사 가격입니다. 행사 가격 고르는 방법. 만기가 한두 달 남은 월물로 현재 가격을 다른 말로 이제 등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가격에서 30에서 50포인트 아래 행사가 아래입니다. 자, 요 30에서 50포인트는 투자자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10포인트, 누구는 20포인트, 누구는 30포인트, 누구는 40포인트, 누구는 50포인트 이렇게 다 달라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더 멀어지는 것이고 공격적인, 즉 적극적인 투자자는 현재 가격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저는 일반적으로 요 30에서 40, 50포인트 간격을 두고 한번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익절은 어떻게 하느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럼 익절, 손절. 익절, 만기 전까지 또는 만기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상황 봐가지고 만기날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만기날 외국인이 크게 우리 장을 흔들었다. 그게 위험해서 만기 전까지 그냥 만기 전날 혹은 만기 바로 몇 분 놔두고 다 청산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기간이 좀 남았을 때 70%, 80% 이익 구간에서 익절 가능합니다. 혹은 5이평선이 12평선 아래로 뚫으면 청산합니다. 이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 오늘 이 부분으로 3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이평선이 12평선, 5이평선이 12평선 아래로 뚫으면 청산하는 겁니다. 손절은
기본적으로 200% 손절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300% 쓸 수도 있고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혹은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손절도 이겁니다. 5이평선이 12평선 아래로 뚫으면 손절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원래 코스피 선물이 기초자산인데 코스피 만기 결제라고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합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음봉 나온 날. 이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5이평선이 22평선 위로 뚫었습니다. 그러면 자, 뭐 들어간다 했죠? 풋옵션 매도. 상승을 예상하고 풋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그런데 음봉입니다. 음봉. 우리가 음봉이면 또 다음 날도 하락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참았어. 근데 아직까지도 요 5이평선 22평선 위에 있습니다만 양봉이 발생했어요. 이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입 안 한 이유가 5이평선 가격이 아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주식이든 선물이든 상승할 때는 가격이 5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가격이 5이평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풋옵션 매도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풋옵션 매도 진입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이날이 12월 14일입니다. 코스피 종가 326점, 코스피 200 종가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326.57. 여기서 325로 잡고 30포인트 아래입니다. 12월 물로 풋옵션 행사가 295, 현재가에서 약 325로 잡았습니다. 30포인트 아래. 가격은 0.31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40포인트 아래. 여기입니다. 40포인트 아래. 풋옵션의 행사가 285, 가격은 0.1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3년 11월 17일 골든 크로스 발생했습니다. 이날이 11월 17일입니다. 바로 이날이. 그런데 진입 안 한 이유가 있다 했죠? 하지만 음봉이 발생했어.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12월 14일 날 드디어 양봉이 발생했고 동시에 가격이 5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로 진입하겠다 생각합니다. 11월 14일 날 코스피 200 종가가 326.57, 325로 잡고 그냥 현재가에서 30에서 40포인트 아래 행사가 진입하는 겁니다. 풋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는 기초 자산이 상승을 예상하는 겁니다. 12월 물로 진입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연구한 겁니다. 만기일이 11월 14일, 약 11월 14일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그런 이제 풋옵션에도 진입하기 전에 미리 계획 세워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당연히 그러면 상승을 예상하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앞으로 기초 자산이 상승할 거라 예상하지만 혹시나 하락하면 어떻게 하지? 대응 미리 세워야 됩니다. 익절은 언제 실행하지? 손절은 언제 실행할 것인가? 미리 모든 계획 세워놓고 진입해야 됩니다. 자, 옵션 매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말로 옵션 매도는 오늘 주제입니다. 총 주제. 기간 대비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가? 즉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는가? 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어떤 요소가 존재해야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는지 기간 대비 예상 수익률입니다. 자, 약 30포인트 아래 행사가, 풋옵션 행사가 지금 325였죠?
제가 대략 잡은 게 그러면 여기서 30포인트 아래 295, 40포인트 아래 285 풋옵션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풋옵션 행사가 295. 이때 가격이 0.31입니다. 풋옵션 행사가 285, 40포인트 아래입니다. 가격이 0.14. 이 가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서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들어가면 옛날 옵션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하나하나 클릭해서.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자료 만들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 승수가 25만 원.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77,500원이에요. 행사가 285는 얼마? 35,000원. 그런데 행사가 295 당시 증거금. 그런데 이제 KRX 들어가 봐도 증거금 안 나옵니다. 증거금은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대략적인 제가 추정치인데 증거금이 약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요 75,000원 나누기 200만 원 하면 약 3.75% 한 달 사이에 성공 시 예상 수익률입니다. 성공 시. 또 40포인트 아래 행사가 증거금이 약 150만 원. 이 증거금은 제가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35,000원 나누기 150만 원 하니까 약 2.33%. 성공 시 예상 수익률. 여기서 성공의 의미가 뭡니까? 성공의 의미가. 또 반복합니다. 풋옵션 매도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자, 현재 326입니다. 현재 가격이. 그런데 나는 자, 풋옵션 행사가 285, 295 진입했습니다. 가격이 요 295 아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내가 원래 목표로 한 77,500원, 35,000원 버는 겁니다. 더 이상 벌 수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버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의미입니다. 제가 진입한 행사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익절, 손절, 5위평선이 12평선 하회할 경우에 자 보겠습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12월 5일 날 5위평선이 12평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산하겠습니다. 청산 당시에 가격을 보니까 행사가 295는 얼마? 0.02입니다. 제가 0.31에 들어갔기 때문에 0.29만큼 수익이에요. 즉 72,500원. 처음에는 77,500원이었잖아요. 당시 수익률은 3.75인데 기간이 당겨졌기 때문에 11월 14일 날 들어갔다가 원래 12월 14일 날 만기일인데 약 며칠 정도 더 9일 정도 앞당겨졌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푸트 행사가 285. 그때 가격은 얼마였느냐? 익절할 때 0.01. 또 0.14에서 0일 뿐이니까 0.13만큼 수익입니다. 그래서 32,500원만큼. 원래는 12월 14일 날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래 의도에 있던 요 2.33% 다 벌 건데 아마 만기가 9일 전에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풋옵션 살펴봤고요. 좀 시간이 허락되려는가 모르겠는데 콜옵션 매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는 기초자산이 하락할 때 예상하는 겁니다. 하락할 때 진입하는 겁니다. 만기가 한두 달 넘은 월물로 50포인트 위쪽 행사가입니다. 익절 똑같아요. 풋옵션 매도하고 기본적으로 익절과 손절은 자 그러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이날입니다. 이날. 5위평선이 22평선 아래로 뚫렸습니다. 이때 진입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 10일 날 데드 크로스 발생했습니다. 이때 코스피 종가가 340.
현재가에서 30포인트, 40포인트 위쪽 행사가입니다. 하락을 생각하고 2월 물로 약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1월 10일이니까 이제 항상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콜옵션 매도든 풋옵션 매도든 진입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시라. 데드 크로스 발생했어. 그럼 당연히 기초자산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락할 걸 생각했지만 혹시나 여기가 이제 상승입니다. 상승하면 어떻게 되지? 대응할 것인가? 익절은 또 언제 할 것이고 손절은 언제 할 것인지 항상 미리 고민하시고 진입하십시오. 정말로 기간 대비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증거금과 가격만 있으면. 자, 현재 가격이 326입니다. 여기서 대략 320으로 잡고 370포인트 위쪽으로 380포인트 30포인트 약 위에 떨어진 곳 326이 아니었죠. 현재가에서 약 30포인트 떨어진 곳 370 대략 그때 가격이 얼마였느냐 340입니다. 340이니까 위쪽으로 요 370 30포인트 위쪽으로 40포인트 380 이럴 때 가격 자 예상 수익률 30포인트 떨어진 경우는 약 3.12% 40포인트 떨어진 경우는 1.16%. 가격은 제가 KR 당시에 지금 자료는 HTS 안 나옵니다. KRX 들어가서 추적해 보니까 가격은 이렇게 나왔는데 증거금은 제가 대략 추정치입니다. 아마 더 낮을 거예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경우에 현재가에서 약 30포인트 떨어진 370은 3.12%고 현재가에서 약 40포인트 위쪽 행사가인 콜옵션 380은 1.16%입니다. 손절과 익절 5이평선이 12평선을 상회할 경우에 손절 익절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 언제 익절했느냐?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입니다. 5이평선이 12평선을 위로 뚫렸죠. 이때 익절하는 겁니다. 이날 1월 26일 날 그랬을 경우에 최종 수익 57,500원, 행사가 370, 행사가 380은 15,000원. 원래 의도한 날짜보다 더 빨리 청산했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로 따지면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상 수익률을 알고 오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하자. 예상 수익률을 알고 뭐만 있으면 된다? 증거금과 가격과 거기다가 기간까지 있으면 한 달에 내가 목표를 얼마로 하겠다 알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월 복리 또 년 복리도 가능하고 복리 개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뭐다? 옵션 매도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어렵다고 하신 분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따라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접근하십시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